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하면서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말 많고 탈 많은 회장 일가의 자업자득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앞으로 이어질 상황들에 대한 우려는 없는 건지 지금부터 들여다보도록 하죠. 먼저 주제어 보고 오겠습니다. 난 이게 딴소리를 하니까! 찬성 64.1%, 투표 총수의 35.9%가 반대를 했습니다. 이로써 정관상 이결 정족수인 3분의 2를 충족하지 못했기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주가 주인이요, 종업원이 주인이고 왜 우리 대한항공이 그렇게 추천주는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또 다른 꼼수를 위한 물러남이 아니기를 바라는 입장이고요. 아시다시피 미등기임원 회장 직위를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경영과 관련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다른 그룹 사례도 많기 때문에 경영에 큰 변화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최요한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한마디로 주주들이 끌어내린 거죠. 예. 국내 대기업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던데 일단 오늘 대한항공 주주총회 결과 그 의미를 조금 짚어본다면요. 첫 번째로 이게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주식회사의 주인은 오너가 아니라 바로 주주다라는 네. 상식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대기업 재벌들에게 시장이 본격적으로 경고를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시작이라는 것. 이제 주주들의 소액 주주들이라도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이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사내이사 연임에 대한 찬반 의결권이 얼마나 갈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좀 띄워주시죠. 네, 찬성이 64.1%, 반대가 35.9%였습니다. 사내이사를 선임하는 데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66.6%인데 여기에 살짝 미달해서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에서는 과반 찬성 얻으면 안건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특별 정족수라고 해서 이제 도입이 됐던 것은 외환위기 당시에 갑작스럽게 이제 외국 자본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그럼 일반 정족수만 채우면 된다. 그게 또 주주총회장에서의 정족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주식수를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강화해서 그러니까 경영진이 쉽게 교체되는 걸 막기 위해서 강화해 놓은 건데 사실 그 부분이 어찌 보면 오늘 그 조양호 회장이 사내이사 자리를 놓게 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게 3분의 1을 정말 아슬아슬하게 못 넘겼거든요. 불과 2.5% 차이로 못 넘겼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는 이번 일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정족수였습니다. 상대방이 이제 적대적 인수를 하는 걸 겁을 냈었고 그때 당시에 IMF 상황에서 항상 불안했던 거는 국적항공기인데 이게 외국으로 넘어가면 어떡하냐 이런 목소리가 컸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높였던 특별 결의를 했던 것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가 많죠. 예. 국민연금이 연임에 반대한 것이 결정적이었고요. 이미 어제 이제 국민연금 내부에서 결정이 난 것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스튜어디십 코드라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 반대표 결정을 통해서 투표 영향을 직접 줘서 오너, 대재벌의 오너를 끌어내린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11%가 넘는 2대 주주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움직였던 국민연금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자기 영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기관 투자자가 고객을 대신해서 주주권 행사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예. 이것을 스튜어드십 코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스튜어드가 뭐냐면 집사거든요. 집사. 예. 주인의 재산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는 집사인데 그 집사로서의 역할을 잘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야 국민의 세금으로 낸 연금이니까 그런 집사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미죠. 네, 오늘 조 회장의 연임이 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아이러니하게도 관련된 대한항공 주가는 올랐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좀 전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내 돈 맡겨놨으면 맡겨놓은 거에 맞게끔 손해보지 않게끔 좀 일을 좀 해달라라는 거였는데 그동안에 이게 발동된 적이 없었죠.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 차례 오너회가 전체가 어떻게 보면 뉴스를 끊임없이 장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현행 법체계 제도 안에서 딱히 제재하는 방법은 없었어요. 네. 물론 오늘 이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가 연임이 불가결됐다고 하더라도 당장 뭐 경영권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니더라도 네. 상징성을 갖춰서 이런 부분에 정말로 오너라고 할지라도 제재를 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게 다른 것보다도 그동안 오너 리스크라고 불렸던 대한항공 일가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조금 많이 눈살을 키웠고 특히 외국 기업들 같은 경우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 그대로 유지하느냐. 네, 말씀 나온 김에 하나씩 짚어보죠. 워낙 많았으니까 일단 조양호 회장부터요. 예,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만 해도 270억 원 규모의 횡령죄입니다. 예. 회사에 저렇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고 네. 전임 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승계받으면서도 상속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것과 또 부인인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영상까지도 음성까지도 공개가 되면서 예. 주변 직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 또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국적 항공기를 이 자신의 해외 명품 수입하는 생활용품 수입하는데 네. 마치 택배사처럼 이용을 했다 이런 부분들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기조차도 좀 힘들 만큼 많은 네.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저런 것들이 형사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다 엄격하게 처벌을 받는 범죄도 아니지만 그러나 경영진으로서 회사를 맡기에는 분명히 부적당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오히려 높이 평가를 하는 걸로 반응이 나온 거죠. 네. 그동안 개념조차 생소했던 스튜어드십 코드의 위력을 확인한 날이었습니다. 일단 전문가와 시장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봐야겠는데요. 먼저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올해는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는 실질적인 첫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2월 위원님 중 한 분이 제안해 주신 대한항공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관련 안건에 대한 오늘의 논의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이행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향후 지속 이어질 논의 과정에서도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실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리라고 맨 처음에는 예상을 못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업되면서 결국은 이제 제대로 이제 먹혔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예. 지금 위력을 드러낸 국민연금이라고 해서 한쪽에서는 한화, 한쪽에서는 비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긍정적 사례가 이제 처음으로 발현이 된 거고 지금까지 거칠 것 없이 계속적으로 재벌 총수가 오너 일가의 갑질이라든지 전횡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입장 바꿔서 재계 쪽에서 보면은 이거를 연금사회주의라고 얘기해요. 겁이 나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연금사회주의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연금사회주의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건가요? 이제 기업에 대해서 소위 사회주의적인 발상으로 흔든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 오너다. 오너가 잘못해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사회주의라는 말은 맞지 않는데 재계에서는 불안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예.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소유하고 경영을 분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거쳐서 주주들이 대표로서 위임을 받은 사람이 스튜어드 코드십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경영을 맡길지까지가 한계인 거지 네. 거기서 어떤 투자를 하고 경영을 어떤 식으로 방향을 결정하고 이런 걸 전혀 손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금 사회주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네, 일단 사내이사 지금 박탈됐는데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뗄 수 있는 겁니까?
겁니까? 주식은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일부 언론에서 경영권 박탈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경영권 박탈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어차피 지금 대한항공 이사진 대체적으로 그 조양호 회장에 대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더구나 예. 아들 조원태 사장이 사장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이후에는 옛날에 뭐 봉건왕조 시대 섭정이라는 것처럼 네. 아마 조양호 회장도 아들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경영하는데 개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양호 회장을 포함해서 한진칼 등 조양호 회장의 특수 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33.35% 예. 대한항공 지분의 가장 큰 그렇죠.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군요. 모레 한진칼의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좀 2라운드가 펼쳐질까요? 그럴 가능성을 저는 배제 못해. 워낙 이제 석태수 지금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조 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가 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뭐 당장 경영권을 박탈시켰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지만 지적하신 것처럼 상징성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가능성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동안에 주주총회 대기업이 여는 주주총회에서 뭔가 저 회사의 입장과 반대되는 오너의 입장과 반대되는 의결권이 행사된 사례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게 가능하다라는 어떤 신호탄을 쏜 거기 때문에 그날도 역시도 좀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아픈 주주총회가 될 가능성이 열렸다고 봅니다. 네. 그 한 가지 더 그 석태수 대표에 대해서는요. 네. 국민연금이 찬성하는 걸로 이게 입장을 정했고요. 네. 그 대신 지금 상황이 국민연금의 정관 변경을 한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횡령이나 배임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이사에서 뺀다라는 거거든요. 예. 재판을 받고 있는 조양호 회장을 겨냥한 것이고 그 부분을 정관 변경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에 그것이 굉장히 뜨거운 것이고 석태수 대표는 국민연금이 찬성해서 통과될 걸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횡령 배임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서의 결과가 예. 이제 앞으로 경영권에 더욱더 치명적인 결정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 노후 자금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주주들을 대표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서 대한항공의 적극적으로 경영에 개입한 첫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준 명지대 교수, 지금까지 양재열 변호사 그리고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